이 작가가 진짜 빠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세계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너무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피식피식 계속 웃게 되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진짜 좀 무서워요. 온 마음을 담아서 영업해 볼게요. 마니아 평등에 미친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잘 열렬하게 영업하고 싶은 소설이 있거든요. 단독으로 소설 소개해드리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온 마음을 담아서 영업해볼게요. 새해부터 제 머리를 진짜 핑핑 돌게 했던 소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이래도 되나 싶었던 소설. 어떤 소설이냐,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장편소설 마니아 평등에 미친 시대입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니까 꼭 들어보세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SF는 아닌데 되게 특이한 세계관이 있거든요. 목차를 보면 이렇게 연도로 되어 있는데 연호가 좀 특이합니다. 평행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연호가 2010년까지는 없다가 2011년부터 생겨요. 뭐가 바뀐 건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는 정신평등주의라는 이념이 미국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은 평등하다. 즉 누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지능이 높고 낮고 이런 구분이 없어진 시대예요.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나든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지능이나 재능, 능력의 여하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세상. 이렇게 들어보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 세계는 뭔가 굉장히 뒤틀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온갖 시험이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그냥 애기들이 하는 단순한 받아쓰기 시험이라고 해도 이 점수가 아이들을 차별하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현실이랑 가깝구나 하는 좀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배척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기관이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려받는 기관?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소설 속에서는 대학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선생, 그러니까 이미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다른 누구를 가르친다는 행위 또한 이 세계에서는 좀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 관계 속에 이미 지식의 편차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표현 모두 금지됩니다. 멍청이, 바보 뭐 이런 욕설은 당연하고 모자르다, 낮다, 떨어진다 이런 중의적 표현도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여겨져요. 또 이게 진짜 골 때리는데 인간은 누구나 능력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막 취업합니다. 갑자기 요리사도 될 수 있고 우주비행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어요. 평행력을 쓰는 이 사회는 현재 이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속에서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중년 여성인데요. 이 둘은 40년지기 절친인데 지금 현재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상태예요. 일단 첫 번째 인물 이름 피어슨인데요. 이 피어슨은 여호와의 증인 있죠. 그 종교를 광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소외되면서 성장한 인물이에요. 얘가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중에 소개할 친구 에머리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이 광신도 집안에서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어슨은 어렸을 때부터 이 광신적인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쉽게 순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피어스는 웨이드라고 하는 수목관리사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아이가 3명 있어요. 근데 요게 좀 독특합니다. 손위 2명의 아이들은 웨이드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 첫째, 둘째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남자의 정자를 구매해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반면 웨이드의 자식인 막내는 이 둘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뎌 보입니다. 게다가 정신평등주의의 광풍을 완전 직격타로 맞으면서 태어난 아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독특한 설정이 있고 나머지 다른 한 명, 이 에머리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둘 다 굉장한 지식인이고요. 여호와의 증인 가족 안에서 괴로워하던 피어슨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자식처럼 길러요. 에머리 본인도 굉장히 똑똑하고 예쁜 인물로 나옵니다. 늘 주목을 받는. 그리고 현재는 방송에 출연하는 논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은 40년지기 친구일 뿐만 아니라 거의 자매처럼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이 둘을 갈라놓는 게 바로 이 사회입니다.
피어스는 이 정신평등주의 사상에 물든 세상이 너무 바보 같다.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다 같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에머리는 인간은 당연히 평등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세상은 이미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있고 여기에 반대하면 거의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갈등을 빚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충 이 소설의 세계관과 캐릭터가 이해가 되시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1차적으로 엄청난 기시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오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소설 속의 세계는 이미 굉장히 무너져 있긴 하지만 이 평행역의 초입 부분, 초기 단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풍경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뭐 받아쓰기나 쪽지시험, 발표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행위 자체가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언어나 표현들은 지금도 상당히 자제되고 있죠. 물론 이 사상의 출발 자체는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나친 학력주의나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입장이고 그러한 타이틀이 낙인이 되어서 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등용하거나 한 사람의 가능성을 좁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에서 시작한다면 충분히 정상적인 출발인 거죠. 근데 소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이 글리산도처럼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천천히 이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갑자기 모든 게 슝!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게. 소설은 내내 평등주의의 어떤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광풍이나 분열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책이 평등 문제를 건드리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충격적이고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가 진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빠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평행이역의 시대, 지성이 후퇴한 시대를 진짜 날 것으로 풍자해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통령 문제인데 이 세계는 오바마가 너무 지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추방당했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반지성주의 문제 같은 걸 진짜 정면으로 건드려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너무 블랙 코미디인 거예요. 막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똑똑하다, 현명하다라고 했던 캐릭터들이 다 쫓겨나. 뭐 셜록 같은 사람들, 퀸스 갬빗에 나오는 그런 체스 천재들, 헤르미온느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다 퇴출당해요. 그리고 또 아무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 붕괴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미국인들조차 미국인이 만든 식품을 사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그러면서 제일 섬뜩한 건 에머리의 남편 웨이드의 부상입니다. 웨이드는 직업이 수목관리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사상이나 정치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갈등을 피해서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회적 광풍이 이런 사람에게까지 퍼쳐서 웨이드의 세계를 굉장히 처절하고 우스운 방식으로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설은 이런 광풍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소설 보다 보면 피식피식 계속 웃게 되거든요. 풍자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진짜 좀 무서워요.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홀로코스트에 경악하지 않으며 나치 집권과 필적할 만한 현상이 절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나라는 세상에 한 곳도 없다. 아니 나는 미국이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혹은 현대 독일에서도 대략 3주면 본격적인 파시즘이 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스탈린의 강제노동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런 역사도 이제 내게는 너무나 평범해 보인다.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납득되지 않는 어떤 신념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류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소설이 굉장히 잘 보여줘요. 작가가 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반박 불가능한 그런 명제를 두고 세상의 붕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평등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유의 단절과 분열의 뿌리, 집단적인 이 부화내동의 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절절하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소설 너무 재밌게 읽었고,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쇼킹했고, 되게 우스운데 이 우스운 것이 너무 무섭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 책을 영업하고 있고,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완전 세 발의 피거든요.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나 이 세계관이 굉장히 탄탄하고 밀도 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읽어보셔야 그 맛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마니아 평등에 미친 시대를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